자, 7월 5일 개장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인현 매니저이고요.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 또 한번 체크하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얘기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던 바이오 비만 치료제 얘기도 할 거고, 어떤 트렌드로 움직여야 되는지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삼성전자 루머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 기업이 안 밀리고 다시 끝까지 상승세를 유지했는지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 기관 수급도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7월 4일이죠. 자, 어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7,394억 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를 698억 원 순매수했고,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크게 받았던 APR을 어제 막판에 조금 샀던 것 같습니다. 한 220억 정도 샀는데, 어제 APR은 기간이 한 175억 팔았고 외국인이 220억 샀으니까 일단 바닥권에서 피부 미용기기 화장품 쪽에서는 매수세가 1차적으로 한번 들어왔다. 뭐 추가적으로 밀리면 더 살지 말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바닥권에서 화장품 쪽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음극재, 양극재 다 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엔터 쪽 하이브, 삼성 SDI 어제 좀 꽤 들어왔습니다. 98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삼성 SDI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중에서 2차전지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삼양식품,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어제 화장품이랑 식품 쪽에서 저가 매수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원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우리가 이제 매도하고 조정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나? 삼성전기는 기본적으로 모바일향 매출 비중이 커가지고, 뭐 MLCC라든지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죠. MLCC. 뭐 예를 들면 전자기기 내에서 전력을 받아서 각각의 부품에 적정량의 전력을 배포하는 게, 분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삼성 MLCC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 외에 삼성전기는 유리기판도 하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외에 그냥 원래 FC, BGA 기판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카메라 모듈까지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모바일향 매출 비중이 꽤 큰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갤럭시 S24를 필두로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 많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죠. 원래 2020년도에 IT 디바이스 기기를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많이 바꿨었는데, 근데 지금 그 교체 주기가 2024년도에 이제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삼성전기 뭐 TV 방송이나 무방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7번 한번 눌러 보실까요? 삼성전기 제가 방송에서 무방이든지 TV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면 7번 한번 눌러 보실까요? 얘기 말씀드렸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무방을 들으시면 적어도 시장 트렌드에서 크게 안 벗어납니다. 전반적인 산업 흐름을 여러분들 잘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 항상 무방은 습관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제 기간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를 5,876억 원 샀습니다. 이 기간이랑 외국인 수급 합하면 어제만 삼성전자를 1조 3천억 이상 순매수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샀는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올랐는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빠졌어요. 지금 SK하이닉스는 장중에 마이너스 4.66%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2.54% 하락 마감으로 마감됐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신한지주, 삼성증권, KB금융. 최근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수급이 가장 강하게 넣고 있는 주체는 바로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뭐 어제도 시장이 오르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시장이긴 했어요. 좋은 시장이긴 했지만 뭐랄까 여태까지 시장에 빠졌던 거에 비하면 막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막 100만큼 빠졌는데 어제 좋은 시장이긴 했지만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찔끔 올라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좋긴 좋은데 굉장히 좋긴 좋은데 그동안 빠졌던 거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시장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도 특정 섹터, 특정 종목으로 순매수가 들어가기보다는 그래 나는 그냥 안전빵으로 조선주나 해야 되겠다, 방산주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PBR 관련 종목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저 PBR 관련 종목으로 최근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저 PBR 관련해서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뭐 ETF도 지금 이제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고 하니까 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한데 일단 기관들은 최근에 저 PBR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주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LG전자, 삼성물산, 메리츠금융지주. 어제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수급의 특징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PBR 쪽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확실하게 이제 바이오 쪽 ABL 바이오 어제 많이 샀죠. ABL 바이오 아시죠? 여러분들 제 바이오 4인방 뭔지 다 아시죠?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보로노이 최근에 보십시오. 엄청나죠 여러분들. 뭐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원들도 갖고 있다가 최근에 급등해서 다 팔았습니다. 절반 정도 팔았습니다. 절반 정도 가지고 있는데 보로노이는 아직까지 절반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어저께 팔았고, 여러분들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거 잠깐만 밖으로 잠깐 빼가지고 자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조금 축소해서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좀 헷갈리려나? 제가 보로노이 뿐만 아니라 이들 바이오 4인방을 제가 2022년부터 말했습니다. 2022년부터 말했어요. 다들 기억하실 거죠?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근데 보시게 되면 보로노이는 2022년도에 16,000원대까지 빠졌기도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무방에서는 3만원 아래로 이탈하면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보로노이가 4월달에 3만원 이탈하고 지금 57,000원까지 갔어요. 거의 6만원까지 갔단 말이죠. 지난해 9월달에는 82,311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권리락 16% 맞은 겁니다. 그럼 실제 이제 권리락 16% 맞기 전에 금액을 고려하면은 보로노이는 57,000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6만원 중반대까지 올랐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는. 그죠? 6만원 중반대까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게 되면 보로노이가 이 정도인데 알테오젠 한번 보십시오. 알테오젠 10배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고점 기준으로는 10배 올랐고요.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도 제가 말씀드리고 2배 이상 올랐죠. 고점 기준으로 하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고, ABL 바이오도 지금 뭐 18,000원, 2만원대도 있었는데 ABL 바이오가 제일 적게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도 ABL 바이오도 한 2배 올랐습니다. 그죠? 지난 3월달에는 3만원 500원까지도 올랐었고, ABL 바이오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입절을 한 종목이에요. 중간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습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ABL 바이오가
엄청 고생 많았던 종목입니다. 지금 뭐 올해 연초에는 15,370원까지 작년 연말에는 15,370원까지 빠졌었는데 이거 다 버티고 올해 익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힘든 시기 진짜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 힘든 시기도 많이 주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갈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이런 시련은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시련이 매수의 기회다. 지금 보시게 되면 15,370원 빠진 이후에 그대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듣고 저희 회원이 되시면 이런 종목들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보로노이, ABL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사실 바이오 종목 투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방금 차트만 보셔서 알겠지만 확실하죠.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제가 2022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TV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한번 7번 강하게 한번 눌러보실래요? 기억나시는 분들. 대부분 올해 방송 들으신 분들이라 기억을 날 텐데,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들 바이오 종목들이 오르기도 하지만 새로운 이제 트렌드가 좀 부각되고 있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어제 삼천당제약도 최근에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고요. 비만 치료제. 삼천당제약의 장점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삼천당제약의 장점은 뭡니까? 얘가 이제 S패스 플랫폼이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S패스 플랫폼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처방을 받아서 내 몸속에 투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정맥 주사로 많이 예전에는 투약을 하다가 최근에는 피하 주사로 많이 바뀌었죠. 이제 정맥 주사는 너무 이제 맞는데 오래 걸리니까, 뭐 링겔 같은 거 엄청 오래 걸리니까 그냥 주사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피하 주사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실제로 알테오젠이 머크의 키트루다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 이전 계약을 하면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기억나시죠? 알테오젠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삼천당제약의 이제 S패스 플랫폼 기술력은 뭐냐면, 그런 피하 주사까지도 경구용으로 알약처럼 먹는 거로 바꾸는 그런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제일 좋았었는데, 피하 주사로 맞게 되면 정맥 주사만큼 효과가 안 나와가지고 막 그걸 이제 기술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피하 주사 말고 경구용으로도 주사 맞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난다라면 다 알약 하나를 먹고 말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삼천당제약의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이유도 바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비만 치료제가 뭡니까? 가장 핫한 비만 치료제가 바로 일라이릴리, 그리고 노브노디스크, 뭐 위고비라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걔네들이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 1회로 피하 주사 맞는 겁니다. 피하 주사. 주 1회로 피하 주사 맞는 거예요. 근데 삼천당제약이 그런 거를 경구용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바늘 들어가면 아프잖아요. 그죠? 거부감 생기고. 근데 경구용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주사 같은 경우에는 혼자 맞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알약은 그냥 생각날 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이랑.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지금 삼천당제약의 주가가 S패스 플랫폼 뿐만 아니라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이슈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삼천당제약 말고는 이제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펩트론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있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펩트론이랑 지금 인벤티지랩이 잘 버티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최근에 제가 바이오 쪽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많이 얘기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펩트론이랑 인벤티지 랩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알테오젠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테오젠이 급등했던 이유는 머크의 키투르다를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꾸는 기술 이전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머크의 키투르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신약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머크의 키투르다 말고 그만큼 잘 팔리고 있는 게 바로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죠. 실제로 이제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해외 시장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비만 치료제 잘 팔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방금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펩트론이랑 인벤티지랩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뭐냐면, 약물의 반감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약물의 반감기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약물의 반감기를 늘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전에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랬죠. 피하 주사로. 근데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맞아도 되는 걸로 늘릴 수 있다라면, 한 달에 한 번 맞아도 되는 걸로 늘릴 수 있다면, 또는 2달, 3달, 6개월에 한 번씩 맞아도 되는 걸로 늘릴 수 있다라면, 당연히 많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죠? 실제로 이제 펩트론이랑 인벤티지랩은 그런 약물의 반감기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텀식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주요 제약사랑 텀식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기도 하죠. 뭐 텀식 계약이 뭐냐면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펩트론이랑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분명 말씀드립니다.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분들 사면 위험합니다.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들 기업이 위고비랑 일라이릴리랑 기술 이전을 계약한다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알테오젠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맥락으로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작성하는 분들도 있더라. 근데 이런 걸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무방에서 종목 추천 안 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왜 올랐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리긴 했죠. 대장은 펩트론이었고, 최근에는 3천당 제약이 굉장히 가파르게 잘 올라가고 있다. 근데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먹고 조금 더 편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하 주사를 경구용으로, 피하 주사 주기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보통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서 많이 오르기도 하는데, 일단 9월 달부터 미국 기준금리 인하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연말 되면 내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만약에 물려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있으시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아예 싹도 없는 기업들은 그냥 조금 메이저 바이오 관련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고, 그 외의 종목, 뭐 메이저 종목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바이오는 일단 괜찮은 상황이, 업황적으로 괜찮은 상황이 지금 현재 도래하고 있다.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뭐 전반적으로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화장품 쪽 긍정적으로 봅니다. 실제 아까 전에 외국인 수급도 바닥에서 들어왔었죠. 뭐 APR 쪽으로도 들어오고 피부 미용 기기에서는 비올도 수급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어저께.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벌써 20분인데 이제 삼성전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자, 어제 삼성전자가 급등했던 이유가 뭡니까?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루머가 돌았죠. 처음에는 이제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막 인터넷 기사에 단독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기자가 완전히 나쁜 놈이죠. 제목이랑 내용 약간 바꿔가지고 마치 처음에는 콜테스트 통과했다라고 했던 게 하지 않았던 것 마냥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던 것 마냥 그런 식으로 기사를 바꿨단 말이죠. 처음에 통과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가 삼성전자 쪽에서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통과한 거 아니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자, 콜테스트 통과는 안 했어요. 그쵸? 기사 바꿨죠. 기사 바꿨습니다. 콜테스트 통과 안 했어요. 통과 안 했는데 콜테스트 통과 안 하면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왜 안 밀렸을까요?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하반기 적어도 이제 3분기에는 콜테스트 통과할 거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도 잘 나올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고 실제로 D램 가격과 낸드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3분기에도 오를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3분기에도 오를 거예요. 가동률 증가하는 거랑은 별개로 3분기에도 D램과 낸드 가격은 오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악재가 하나도 없어요. 맞잖아요. 기대감만 있는,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낸드 가격, D램 가격 오르고 있고 낸드 가격, D램 가격 오르게 되면 일단 소부장 종목들과 별개로 삼성전자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낸드랑 D램 가격을 높게 팔고 있으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고 특히 최근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특히 쇼티지가 나고 있는 기업용 SSD 쪽에서는 삼성전자 점유율이 40%가 넘어갑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황 좋아. 그리고 아직까지 가동률은 늘리지 않았어요. 근데 업황이 계속해서 좋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면 삼성전자가 그 가격 상승분을 만끽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되면 가동률도 다시 한번 올릴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그 HBM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웨이퍼가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D램 그 웨이퍼보다 훨씬 더 많이 소모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수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웨이퍼를 가지고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레거시 D램 메모리 반도체 이쪽 가격 이쪽에서 오히려 쇼티지가 나타나면서 그쪽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가동률을 결국에는 늘릴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기 6개월에서 9개월 전부터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 가동률을 늘리고 그리고 새로운 장비를 신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주목 못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신규 투자도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오를 수 있는 여지는 마련되었다. 실제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급등하면서 안 밀리고 급등하면서 삼성전자랑 조금 더 연관성이 높은 뭐 소부장 관련 종목들 뭐 최근에 뭐 원익 IPS 조정을 받았다가 급등했고 뭐 유니셈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어제 솔브레인도 최근에 쭉 빠졌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끝까지 상승세를 유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 되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시장입니다. 반도체 쪽은.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었는데 HBM 제외하고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싹 다 빠졌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좋아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들 기업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 확신을 가졌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이들 기업은 다시 다 올라간다. 이거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어저께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끼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랑 오히려 한미반도체가 빠졌어요. 한미반도체가 어제 낙폭이 컸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빠질 이유는 없어요. 요런 논리라면 예전에 마이크론이 HBM3E 시장에 들어갔을 때 SK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빠졌어야 돼요. 맞잖아요. 마이크론이 들어갔을 때 독점 구조가 깨졌네 하고 SK하이닉스 주가가 계속해서 빠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SK하이닉스가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죠? 엄청나게 올랐었단 말이죠. 한미반도체도 상관없이 올랐었단 말이죠.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에 TC 본딩 장비 공급한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들어가도 SK하이닉스만큼의 수율이 안 나와요. SK하이닉스는 수율이 엄청 잘 나오죠. 근데 삼성전자는 진입한다라고 해도 SK하이닉스만큼 HBM3E 시장에서 수율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들어와가지고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보다 그냥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 그게 더 초점을 맞추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추세는 훼손시키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시장에 진입한 이슈랑 관계없이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목할 부분은 삼성전자가 잘 가면 나머지 소부장 그동안 침체되었던 종목들 다 잘 간다라는 거 일단 긍정적으로 확인을 했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신규 투자가 잘 돼야지만, 진행이 돼야 되지만 오르긴 할 겁니다. 대신 그 대신 보통 주가는 그거보다 한 6개월 정도는 선행하기 때문에 연말 정도 되면 사실 지금 3분기이긴 한데 조금 뒤로 딜레이해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4분기 정도 되면 반도체 업황과 상관없이 그냥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4분기 정도 되면 3분기부터 오를 거라 생각은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HBM 쪽으로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투자할 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가동률은 결국에는 올릴 겁니다. 최근에 가동률을 올릴 거라는 뉘앙스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한번 반도체 쪽에서도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그리고 화장품 쪽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장품 쪽에서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력 인프라 엄청나게 주가 많이 올랐고 수출 데이터 꺾일까봐 조마조마하면서도 전력 인프라 계속 가잖아요. 중간에 계속 흔들림 없이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한참 많이 꺾인 적도 있었단 말이죠. 8만원까지 갔던 게 6만원 초반까지 꺾인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믿을 건 수출 데이터, 실적분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재룡전기. 근데 화장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8월 15일 날까지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아마 화장품 업체들은 실적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7월 중순부터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믿을 건 화장품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많이 조정받았을 때 화장품 부지런히 매수해 두세요. 괜히 막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는 오히려 계좌가 박살나기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제 카톡방 잠깐 소개해드리고 서비스 잠깐 소개해드리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링크 클릭하면 참여코드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794299 참여코드는 794299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오시면 우리 예쁜 쪼꼬가 기사 많이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쪼꼬가 제 방송할 때마다 저한테 또 따로 막 좋은 정보 막 주고 그러는데, 들어오시면 쪼꼬가 올리는 기사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시장에 참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사 찾아보는 경우보다는 쪼꼬 기사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시고, 제 카톡방만 오셔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시장에서 소외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좋은, 무료로 이렇게 종목 정보랑 주요 이슈 기사들 주는 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제 서비스 잠깐 소개를 할게요. 제 서비스 골드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햇살님 들어가세요. 골드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고 1개월 88만원 7일 더 드리고요. 2개월 176만원 15일 더 드리고 3개월 264만원 30일 더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성장주 중심으로 제가 포트 구성을 하고 있고, 웬만하면 시장 트렌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종목을 합니다. 주도 섹터에서 웬만하면 제가 종목 추천을 하고, 실제로 주도 섹터, 화장품 섹터 적중해서 지난 5월달에는 전체 힌트 수익률 1등도 기록하기도 했고요. 일단 포트 구성은 5종목에서 한 10종목 정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종목 추천은 주 2, 3회 정도 종목 추천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 위주로 매매를 하고, 시장에서 소외될 경우에는 뭐 과감하게 손절도 합니다. 손절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 방송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에서 방이동도 가능하니까요. 다른 전문가 이용하시는데 수익이 잘 안 난다, 그리고 매매 따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오셔가지고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골드 운영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종목 있을 때, 이슈 있을 때마다 제가 관련 코멘트 간단하게 해드리는 편인데, 전반적으로 뭐 6월달은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뭐 저도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몇 개월 정도 봤을 때 내 계좌가 바뀌었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으려면 저처럼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성장주 중심으로 주도 종목 압축해서 가져가셔야지만 계좌가 바뀐다. 아셨죠? 여러 종목들 막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잘 안 날 겁니다. 20, 30종목 가져가가지고 수익이 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소수 종목으로 압축해서 가져가니까 직장인들 꼭 제 서비스, 그리고 금액이 크신 분들도 제 서비스 꼭 가입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잉.